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6분 30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36회 하늘을 걷는 남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는 남자 세이주입니다. 와, 고소공포증이 어떻게 없어? 전혀 좋겠다. 없어요. 저는 하늘을 걷지 않고 왠지 어둠을 걷고 있는 듯한 남자 MC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왜 아이고. 어둠이에요? 네. 댓글 때문에? 아니야, 댓글 저는 뭐 이렇게 사실은 인터넷 댓글을 안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게 팟빵 영화 씹어먹기. 영화 씹어먹기 댓글이에요. 근데 왜냐면 댓글이 하도 안 달리길래 네. 새로운 글이 없으니까 봤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번 주에 멋진 댓글들이 좀 남겨 있길래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려다가 저도 좀 들으니까 짜증은 좀 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도 나의 짜증을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에게 나누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지만 한번 했었죠. 예. 하지만 사실 저의 짜증은 역시 완벽하게 전달되는 거 보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솔직한 남자구나. 그래야 뭐 음악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네. 네, 어쨌든 뭐 저희 짜증 받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짜증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주의를 줬으니까요. 예. 누구신가요? 예, 저는 정말 고소공포증이 전 되게 심하거든요. 예, 계단을 무서워하는. 계단도? 네, 안 와. 합니다. 예. 계단 오르기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무서워요. 물론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네. 요새 그렇게 숨이 차더라고요. 야, 근데 어떤 공포가 있냐면요. 네. 올라갈 때 이렇게 거의 중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내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파른 계단이 아닌데 강박이네, 불구하고. 강박. 네. 아. 그쵸, 강박이죠. 네. 그게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갈 때 가장 심하잖아요. 네. 제일 높아지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 이렇게 손잡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모를 텐데 오늘 방송에서 고백을 하네요. 지금 안 그래도 요 며칠 녹음하러 올 때 같이 지하철에서 만나서 올 때 있잖아요. 꼭 이렇게 저를 붙잡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가방끈을 가방이든 붙잡고. 팔이든 뭐든 기둥이든 자꾸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박이 지하철 계단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제가 계속 갈아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구로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이쪽은 또 계단이 또 되게 많아요. 영등포, 신길, 구로, 신도림 이런 데는 다 많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심해요.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딱 다 막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사이가 뚫려서 바닥이 보이는 계단 있잖아요. 그것도 못 가요. 그것도 너무 싫어요. 바닥이 투명한 그런 다리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이 만든 그런 데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중국 사람도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 보니까 유리라서 불안한 건지 중국이 만들어서 불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기사 보니까 어떤 중국 관광객이 아이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전망대 바닥에 유리가 금이 쫙 갔다고. 아 진짜? 그렇게 정말 왜 자동차 유리에 돌 맞으면 이렇게 짜자자자자 금이 쫙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이 쫙 갔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거기 못 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예. 무섭다. 저기 울릉도에 가면요, 무슨 하늘구름다리인가 맞아요. 뭔지 그런 거. 절벽 쪽으로 쫙 이렇게 다리를 구름다리. 만들어놔서 이렇게 쭉 걸을 수 네. 있게 돼 있는데요. 거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쪼리를 신고, 슬리퍼. 예, 쪼리 슬리퍼, 예. 벗겨지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거길 디디는데 거기가 다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흔들거릴걸요? 아니야. 흔들거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나무인지 철인지 어쨌든
한 줄 있고 그 다음 줄에 한 줄 있고 이런 식인데 이 줄의 간격이 너무 넓은 거예요. 발이 빠질 것처럼. 이게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 전 그런데 정말 싫어해요. 은 진짜 애매하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그런데 뛰어다닐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쪼리를 신고 진짜 어그적 걸어서 이게 겨우겨우 막 갔는데 차라리 신발 벗고 그러니까 맨발로 벗는 게 가지. 맨발이 낫지. 제가 다음에는 이제 신발을 신고 다음에 운동화를 이제 꽉 거기를 신고. 또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네. 그 게스트하우스 같이 묵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저기 배 안 타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배 시간 4시인데요.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지금 2시로 땡겨졌다고 파도 때문에 또 제가 그 다리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뛰었어요? 그 뒤부터는 다리가 빠지든 말든 뛰게 되더라고요. 배를 타야 되니까. 배를 타야 되니까. 근데 슬리퍼 신은 채로? 아니 그 다음에 운동화 운동화 신은 신은 채로. 아. 운동하니까 좀 걷기 편했는데 야 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쵸. 야 이걸 뛰는데 저 같으면 배를 포기합니다. 아니 그때 못 거기서 나가면 뛸 수 4일 동안 없네.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 파도 때문에. 그냥 4일 있을게요. 어쨌든 울지 마요. 그런 생각만 거. 해도 막. 뭐 네, 그래서 그런 계단 너무 싫어해요. 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아, 네.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하늘을 걷는 남자인데요. 정말 간단한 줄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줄거리 간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간단해요. 네. 그 조셉 조토끼 네. 조셉 고든 레빗이 주인공이에요. 펠리페 패티스라는 실화 인물, 네. 실제 인물을 맡았어요. 네. 이 사람은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줄타기를 좋아해서 줄타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네. 줄을 매고 거기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뭐 알아봐요. 네. 방법을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들과 네. 그리고 거길 건넜어요. 끝이죠. 그게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줄거리 매우 간단하죠. 지금은 없어진 쌍둥이 빌딩을 어떤 남자가 건넜다. 이게 다죠. 그쵸. 그냥. 네네. 이게 1970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48분 동안 8번을 왕복을 했대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게 맨 온 와이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실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거를 보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거나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럼 실제로 맨 온 와이어라는 다큐멘터리에는 옛날에 그 찍어놓은 영상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예. 아.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 실제 사진들이 있어요. 네. 그 와이어 걸려 있는 그 그럼 CG로 만든 게 필리페 아니고. 패티시 진짜 실물로 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터뷰도 하고 자기 어릴 때인 건지 아. 아니면은 그 재현한 영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영상도 있고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저 사실은 그 저번 주 이후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원래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예. 이 영화 네. 보고 나오면서 네. 이런 영화 좀 그냥 다큐멘터리로 만들라고 왜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 소중한 2시간 5분을 날리게 하냐고 정말 나 미쳐버려 이러면서 네. 했는데 다큐멘터리가 있군요. 네, 있어요. 네네.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왜 이걸 그냥 보라 그러지 왜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 짜증.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이 감독이 누구냐면 네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음. 백투더퓨처 만든 감독이에요. 어? 예. 로버스 저메키스가요? 네, 아, 백투더퓨처 만들고 음. 포레스트 검프 만들고 캐스트 어웨이, 아. 폴라 익스프레스, 콘택트, 죽어야 사는 여자, 어메이징 스토리, 누가 로저 레빗을 모험했나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오, 엄청나네. 이 맞다. 사람도 거의 제임스 카메론처럼 그 현대 최대 기술, 테크놀로지 그런 걸 되게 잘 쓰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SF 쪽인 네네. 머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와 모르겠는데, 플라이트 연출했네. 네. 저 이거 와. 어떻게 보셨는지 뭘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있는 가장 큰 아이맥스가 아닌 천호 CGV에서 아이맥스로 봤어요. 네. 아이맥스 3D로. 3D로 보셨습니까? 네, 아이맥스 3D로. 아이맥스 3D겠죠 예. 당연히. 예. 근데 그런 거다 보니까 그 3D 효과도 상당히 잘 썼고요.
그리고 그런 효과 편집 상당히 좋았고 로프 그리고 떨어질 때 또잉. 그렇죠. 음. 아이맥스를 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진짜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아이맥스잖아요. 아이맥스가 그죠. 시야에 꽉 차가지고 네, 원래 맞아요. 네. 사방이 좀 잘려서 안 보여야 돼요. 기준에서. 근데 그 기준에서 영화를 딱 보는 게 최대 사이즈인데 전 그래서 이거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영화를 상당히 시나리오가 뭐든 다 없다고 하더라도 좋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이걸 IMAX 3D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그런 용도로 만든 영화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100%죠. 네. 보지 않아도 그 예상이 좀 가서. 포스터부터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딱일 맞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여자분들 뭐 지금 안나 씨도 높은데 네. 싫어하시잖아요. 네. 예, 높은데 싫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혹시라도 높은데 싫어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제 뭐 모험을 즐기는 친구라 뭐 그럴 것 같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은 3D로 안 봐도 딱이 맞을 뻔했는데 뭐 그런 효과들이 영화에서 종종 보여요. 예. 아니 아슬아슬하고 그렇고 제가 시선 처리도 그렇고.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도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영화로 만들어졌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맥스 3D를 봤어요. 아이맥스 3D 보셨어요? 봤어요. 예.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줄거리는 다 알잖아요. 네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우리 주인공이 펠리페 페티시 죽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왕복하는 거를 성공했다라는 기사도 알고 그런 상태에서 봤는데 그래도 이 그 고공 장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영화 보면서 그렇게 손에 땀이 막 나면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효과를 정말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메라 그 뷰잉 각도가 정말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찍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훑어 올라갔다가 위에서 진짜 직각으로 아래로 꽂아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게 아마도 100% 촬영만 한 건 아니고 그래픽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100% 그래픽이죠. 왜냐하면 쌍둥이 빌딩이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찍을 수가 빌딩이 없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아 정말 그리고 중간에 그 선 위에 주인공이 누워 있을 때 구름이 이렇게 싹 왔다가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이게 딱 정신 정신을 딱 차리는 차리면 순간에 쫙 구름이 올라가. 또 싹 사그라들고 그런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감독이 제가 아까 만든 이 영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가 쌍둥이 빌딩이 미국에서 이제 그 9.11 테러로 인해서 그렇죠. 무너질 때 미국 네.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 그래요. 근데 음. 그거를 약간 그 치유해준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빌딩을 다 싫어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좋아졌었다. 근데 그게 무너진 좋아했다 거니까 많이. 이제 치유해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여튼간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 그 9.11 테러는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조사를 대충 해오긴 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거나 알려드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튼간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지금 역대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재 사망률 따지면은 미국에서는 최고래요. 그러니까 미국만이요?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만? 네, 미국에서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겪은 인재 중에서 사망자 1,000명이 넘는 사건도 이 사건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한 6,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썼는데 홍보비 포함하면은 한 1억 한 3천만 달러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제 평가나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유가 그 뭐죠? 아픈 기억을 아픈 추억. 이렇게 상처를 들춰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관객 수는 별로 안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9월 30일에 아이맥스관 위주로만 해서 소규모 개봉을 했는데 이게 더 안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은 좋게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다시 여러 관에서 개봉을 하긴 했으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이맥스 관에서 봐야지만 이게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럴 것 영화인데 같아요. 일반 관에서 보게 되면 특히 2D를 보면 영화가 되게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더 관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2D로 봤어요. 그러면 상당히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굉장히 조금 심심했을 것 그쵸, 같아요. 많이 이게 심심했을 맛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미션 임파서블 같은 K-pop 무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해서 뭔가를 해결한다라는 그렇죠. 전형적인 구조인데 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 영화는 멜로 영화예요. 무슨 소리냐면 한 남자가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그 고백을 성공하는 이야기로 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흑백이던 영화가 쌍둥이 빌딩을 보게 됐을 때 그 치과의 장면부터 컬러가 돼요. 삶의 의욕을 생기고 뭔가 이제 기쁨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아름다워진 것 같다는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되고요. 색이 붙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사람이 사람한테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할 때는 이유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잖아. 여기서도 그가 왜 줄타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줘요. 그죠. 그게 마냥 좋은 그냥 거죠. 좋은 하는 거지. 거예요. 무조건 마냥 좋은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그 펠리페 페티시라는 사람이 줄타기에 빠져서 특히 쌍둥이 빌딩을 건너겠다는 그 여자한테 빠져서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거를 이제 미션 임파서블처럼 K-pop 무비로 만든 고백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줄타기에 대한 고백 영화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네. 또 하나로 느낀 게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 뭐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용인 이런 단순한 영화를 왜 도전을 했을까? 물론 이제 3D로 할 수 있는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욕심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줄타기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누구한테 너의 소중한 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 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한 줄을 타는 거 하나가 이렇게 모든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조력자들의 인생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낼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그렇죠. 네. 예, 그 메시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주구장창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맞아요.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풀어나간 것 같은데. 9.11 테러 상처받은 거를 치유해줄 목적이었는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뭐 감독님이 그런 뭐 얘기를 했던 제가 보기엔 9.11 테러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치유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쌍둥이 빌딩을 추억하는 거를 요소를 넣었다 정도. 왜냐면 이게 지금 쌍둥이 빌딩이 없으니까 네. 쌍둥이 빌딩이 건재하게 있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지금쯤은 꺼내놓으면 추억팔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오로지 뭐 치유나 뭐 이런 목적, 뭐 이렇게 돈이 빠진 어떤 그런 목적으로만 콘텐츠 시장에서는 그게 클 수도 있죠. 바라보고 네. 싶진 맞아요. 않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돈을 적어도 위한- 적어도 들어가서 그 관객들을 끌어당기려고 했으나 그렇겠죠. 예. 실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세 씨 얘기한 것처럼 영화의 그 주제, 교훈 네. 자체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주인공의 성격이 너무 포악해가지고 아, 사실 근데 그거는 원래 이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영화에서는 상당히 미화해서 잘 포장한 거예요. 실제 더해. 원래 주인공이 뭐 싫어하니까 네. 그렇다는 거를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막대할 수가 있나. 다큐멘터리 보시면 본인이 줄타기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든 걸 다 그렇게 막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여럿을 다 희생을 시키고 하라고 강요를 하고 맞아요. 본인도 이제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발을 다쳐서 피가 나는데도 그걸 맞아요, 시도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만 보고 사람이 미쳐야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그렇죠, 게 느껴질 정도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여자친구서부터 진짜 도와주겠다고 그 힘들게 불법을 행하면서 와가지고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좋게 곱게 끝에 가서 한마디 끝에는 했죠. 좀 정신 차리고. 예. 근데 사실 그때는 자기가 위르고 났으니 이제 그제야 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랬다고나 할까? 하고 이해를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실제로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는데
그 우정도 다 파탄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펠리페 페티스는 이제 뉴욕에 남은 거고 나머지는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 연락도 다 끊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당시에는 되게 우정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막 울고 되게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리고 그 여자도 그냥 되게 좋게 떠나잖아요. 좋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JTBC에서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어제 보니까 되게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이 남자가 풍경이 확 달라진 거죠. 서는 곳이 달라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서 이 여자가 거기서 못 견뎌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상에서는 되게 이 남자를 그래도 포장을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는 더 포악했어요.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네. 사실 여자가 너무 갑자기 네가 너의 뜻을 이뤘으니 나도 내 뜻을 이루려고 그게 가겠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그거를 참 포장을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해도 어떻게 저렇게 포장을 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결말을 바꿀 수도 없고 없던 일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없잖아. 할 수도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솔직히 그 여자가 떠나는 장면은 안 넣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영화상? 그래도 근데 되는데 헤어졌으니까. 그 남자를 어쨌든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곱게 예쁘게 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너무 영화상에서 뜬금없이 그래 안녕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 저희들이 항상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닥터 드레가 투자한 스트레이트 아웃 컴턴 그리고 이지가 아니라 아이스 큐브가 각본을 하고 했으니 당연히 그 두 친구는 정말 깨끗하게 나오겠구나, 아름답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근데 이 펠리페 페티탄트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화를 찍겠다 그러면 찍어라 하지만 나의 안 좋은 거 나오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래 내가 줄타기에 미친 놈인 것까지는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라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큐멘터리 봐도 그거 외에는 딱히 없고요. 이 사람 인생을 봐도 그거 외에는 딱히 뭐가 없어요. 한 가지에 미치면 성공한다 이런 좋은 메시지는 충분히 아니 근데 남을 수 실화를 있어요. 바탕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 사람 성격이 그렇겠구나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후에 이제 성공한 이후에 지금 나는 그때 이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 해줘서 미안하고 지금은 또 나이도 좀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건 다큐멘터리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 싶은데 이제 영화가 너무 뚝 끊어지는 그냥 뒤에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 없는 거죠. 약간 결이 없이 그냥 전에서 그냥 뚝 끝난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인물이 정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인물인 경우는 진짜 알파치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재만 갖고 오고 인물을 가성으로 만들어내야 이게 영화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영화잖아요. 그러면 결을 좀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긴 되죠. 그래도 되긴 되는데 많이 오해될까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스티븐 잡스 영화 만들죠. 개봉도 했고 개봉했나요? 네, 했죠. 그 영화를 저희가 소개를 안 했구나. 그 영화를 만약에 보면 스티븐 잡스에 대한 애슈틴 커처가 찍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개가 나왔을 거야 아마. 두 개 나왔어요, 맞다.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럴 거야 아마.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저도 그거를 그냥 지나갔을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는데 그런 걸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중립적인 관점을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원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서전이나 아니면 그 남이 써주는 책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대필. 아니 대필이보다는 이제 이 사람의 자서전을 딴 사람이 쓰는 그런 형식이 있던데 어쨌든 그것 경우에서도 좋은 것만 자기가 잘난 것만 내세우고 싶은 것만 쓰고 안 그런 건 덮고 이렇게 되면 그 책은 진정한 책이 아니다. 이 사람을 다룬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쁜 거는 다 접고 좋은 것만 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자보다 보니까 등장인물의 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애니
이름도 비슷하고 애니의 입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심취해가지고 좀 영화를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너무 짜증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전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한 게 사실 물론 처음 만날 땐 좋잖아요. 그러고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날카로워져서 좀 괴팍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네. 성공해서 이제 축하까지 해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모습이 아름답게 쫙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문제지. 아니 그러면 이제 영화니까 이제 뭔가 좀 애니한테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되고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실제가 보상을 안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재판을 이제 했다 잘 먹고 나와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요. 재판에 또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이 남자 그랬대요. 당신이 재판 받은 다음에 내가 첫 여자가 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모르는 여자가 생판 모르는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랑 같이 그 뭔가 행위를 하고 밤을 보냈대요. 네, 행위를 하고 그 당시에 애니한테 연락이 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걸 보내고 밤까지는 아니고 잠깐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난 다음에 애니한테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숨긴 그 시간 동안 줄타기 하는 것보다 더 이제 마음이 졸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일이 그건 있었겠지. 바람을 핀 거야? 바람 핀 걸 마찬가지. 그 바람 핀 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다잖아. 네, 본인 말로는 본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풍경이 바뀐 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냥 무시하다가 길거리 다녀도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당신이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 다 알다 보니까 힘들 때 진짜 고시 공부하는 거 여자가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 자기 이제 검사 시험 합격했다고 헌시장처럼 버리고 버렸다기보다 거기서는 그 사건 하나만 나오는데 그 뒤로도 그랬는지 그때 그 사건만 아니 그랬는지도 어쨌든 모르겠고. 이 영화의 주제는 꿈에 대한 거고 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쵸. 건데 근데 거기다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바람 그리고 끄는 이런 거나 거에 대해 아니면 상처를 취해주려는 목적인 것 같았는데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 성공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애니가 그냥 확 떠나버린 거야. 그냥 애니가 그냥 자기 꿈을 묻히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내지 말고. 자기 꿈을 찾는다는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꿈을 만드는 것처럼 결말을 내야지 이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거죠. 약간 바이오리듬처럼요. 사실 근데 별로 아름답지 성공, 않아요. 그다음 타락. 그 정도만 뒤쪽이 나와야 돼요. 뒤쪽이 그 정도면 아름다운 거지. 타락, 그다음에 반성, 갱생. 다시 갱생, 성공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딱 꿈 성공까지 나고 타락이 나와야 될 쯤에 영화가 끝나버린 거야. 타락은 이미 근데 친구 파탄 나고 우정관계 없어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그 조토끼가 네. 자유의 여신상 위에 그렇죠. 올라가서 네, 계속 맞아요. 이제 리뷰를 하잖아요. 아 저도 그것도 할 말이 있어 진짜. 네. 전 죽었나 했어요. 바로 진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였나? 약간 처음에 그 그래서 생각이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실제로 있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이제 신적인 존재든 아니면 죽은 영혼이 돼서든 그거를 이제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을 주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결말이 뻔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장치를 추가한 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엔딩이 궁금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죽을 수도 나중에 있으니까. 죽었나. 그것 때문에 궁금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메라가 계속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네. 쌍둥이 계속 얘기하지만 쌍둥이 빌딩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여주는 것보다 멀리서 아련하게 보여주는 게 더 추억을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네. 근데 효과적으로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영화가요 어느 내용에서 끝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물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갔어요. 네. 근데 설마 줄 타고 미쳤어 스토리를 이따위로 만들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은 타고 그건 성공하고 그 뒤에 타락하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영화 하다가 완전 다른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어쨌든 아니 근데 하다가 저도 같은 갑자기 맥락이에요. 나는 죽었나? 네.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장치가 그 장치가 어찌됐건 본인이 성공을 해서 그 쌍둥이 빌딩 자유이용권도 얻고 그렇죠. 예. 지금 맞아요. 시작을 그 자유의 신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줄타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어쨌거나 어디로 올라가도 지금 이상하지가 않은 약간의 본인의 성공을 이뤄낸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잘 먹고 잘 살할 수가 없냐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요. 이 감독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랑 좀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스필버그도 정말 어릴 적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이전 10대인가 10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생 정도 때 전쟁 영화를 찍었거든요. 어떻게 찍었냐면은 자기 앞마당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막대기를 걸쳐놓은 다음에 그 수풀로 막대기를 가려요. 그다음에 그 막대기 한쪽 끝에는 그분이 이분이에요? 한쪽 끝에는 내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 모래 올려놓은 다음에 막대기를 밟으면 모래가 퍽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해가지고 폭탄 터지는 것처럼 영화를 그런 찍었다고 특수 효과를 하더라고요. 혼자 만들어서 그렇죠. 찍었다고. 예. CG 없이 제가 찍었었는데 이분도 고등학생 때부터 8mm 카메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1941이라는 그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되고 그 후에 존 밀리어스라는 감독이 이 감독의 필드 오브 호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가가지고 소개를 했대요. 이 영화 좀 봐보라고. 얘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괜찮은 걸 느꼈는지 아까 대학생 때 썼다는 1940이라는 영화를 실제로 자기가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화에는 이제 스필버그 감독인 거고 존 밀리어스는 제작이었던 거고 이 로버트 저메키스가 각본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라는 영화로 상업영화 데뷔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스필버그가 이그젝티브 프로듀서를 해주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작비를 갖다 대주는 프로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지를 해준 거죠. 그러게요. 그것도 해주고 하다가 코미디 영화 중심 영화를 만들다가 이제 코믹 SF로 백투더퓨처 그것도 찍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작비 지원도 더 많이 받아서 네네. 영화 여러 가지 영화를 두두두 찍었거든요. 물론 그 사이부터 제작비를 지원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특수 효과라든가 그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성향이 자유롭게 많이 쓰시고 자유로운 예, 것도 예.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화를 봤을 때 백투더퓨처도 그랬지만 포레스트 검프도 그렇고 그리고 케이스터디도 그렇고 폴라 익스프레스 뭐 전부 다 콘택트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를 모토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목표를 삼아서. 그래서 모든 직업도 그랬고 다 그런 걸 꿈꿨었는데 물론 지금 세계 아니겠지만 평화를 지금 세계 평화까지 목표로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예. 저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죽었을 적에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나이 먹으면서 꿈이 바뀌었어. 아니야 원래 그랬어요. 저는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행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나 이 감독을 되게 더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도 그랬었고 근데 더 이 영화를 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9.11 사건 얘기를 했지만 그 9.11 사건이 그냥 건물 무너진 것만이 아니고 되게 뭐랄까 이거 엄청나 큰 사건이에요. 왜 그 큰 사건이냐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9.11 얘기를 이게 2001년 9월 11일에 아침 9시경에 이제 건물이 무너졌는데 네. 실제로 사고 난 거는 8시 45분에 첫 번째 비행기가 북쪽 건물에 충돌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피령이 내려져서 사람들이 다 대피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테러가 아니고 사고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쪽 건물의 사람들은 대피를 하다가 다시 괜찮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전 세계 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산소 부족하고 연기 그리고 열기 이런 걸 못 이겨가지고 142m라고 되게 높다고 나오잖아요 영화상에서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생중계를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시가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를 받고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동화책을 끝까지 읽고 나갔어요.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욕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할 걸 마치고 빨리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그때가 동화책 거꾸로 들었던 그때 아니에요? 그런가? 그거랑 다른 사건인가? 저 기억 안 나요. 아,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뒤에 부시가 뻘짓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네. 이 취임 이후에도 근데 이 사건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졌는데 9.11 사건의 대처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바로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지 연설도 그 뭐 저가 꼭 해낼 거라는 식으로 다 구조할 거다는 식으로 말기도 하고 현장에서 뭐 행동을 하니까 전 병력이고 모두 다 거기에 집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구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러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 거죠. 네. 마치 부시가 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된 듯한 느낌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뭐 특히 이라크에는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뭐 제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화학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지지를 꽤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라크 같은 경우는 생화학 무기가 실제로 없었다고 그 당시부터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이렇게 나서 폭격을 받으면 내가 무기가 있으면 그걸 쓸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초반부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전 얘는 100%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간 사건이 이렇게 발생됐었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없고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 넘은 사건이 이게 유일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영화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게 꾸며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스티븐 스필버그나 로버트 저메키스 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 감독이 특히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게 이해해주면 그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 그렇게 봤었어요. 네, 예. 굉장히 좋게. 예. 뭐 머니를 따라갔다고 생각해도 당연히 머니 따라간 거죠. 좋을 것 같고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선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어? 1억 3천만 달러인데. 그러니까요. 이 감독님이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한 그것도 그런 있겠죠. 느낌도 예. 있고. 그렇죠. 예. 이 감독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뭐 백투더퓨처도 있고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는 실제 영상에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편집해서 실제 있던 것처럼 넣는 기법을 처음 개발한 영화가 이거예요. 네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뭐 시트콤 그런 데서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되게 멋있게 누구지? 그 남자 있던 것처럼 잘 편집을 했거든요. 뭐 그런 기술적인 것도 그 공헌도 많이 하고 하는 감독이라서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이런 포장 그리고 이제 표현 이런 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의 신상 앞에서 마치 귀신이 된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도 괜찮았고 네. 사랑에 빠졌을 때 컬러를 바뀌는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내가 너무 이 영화를 아름답게 본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데 아니요, 제 표정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여도 돼요. 어. 예. 저는 아니, 그래서 되게 그- 좋게 봤거든요. 영화 씹어먹기가 예. 항상 저희가 무슨 귀에 막 이게 베끼도록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다 개인이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라요. 그 맞아요. 개인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맞아요. 특히 이제 세이주 씨는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전공을 했잖아요. 네. 전공자기 때문에 전공자가 바라보는 영화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이 감독을 워낙 좋아했기 네, 때문에 감독님에 더 대한 포장돼서 애정도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감독에 플러스 대한 된 것 애정. 같아요. 그게 제일 예. 컸을 거야 내가. 아마. 그래서 아까 그 특수효과 발로 밟아서 눌렀다는 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젊었을 때부터 이 감독님도 굉장히 그러한 뭐 재능이 재능을 있- 보였고, 그쵸, 예. 그 지금 두 분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더 막 영화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들에 대한 걸로는 정말 두 분 다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쵸. 면에서. 사실 그 가족의. 영화의 가족의. 긍정적인 예.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영화가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도 역대 보관만 잘하면 영원히 이걸 보관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꿈과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영화에서 지금 표현했던 네. 그 뭐 주인공은 당연히 이거 애니도 뭐 네. 실제로 있다가 진짜 연인이었다가 그렇죠. 뭐 다시 연인이었죠. 이제 헤어지게 된 네. 거고 이제 파파루딘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파파로디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오질 않아요. 마치 자기가 그냥 독학을 해서 탄 것처럼 나오는데 영화상에서 파파라티가 나와가지고 저 당황했었거든요. 아, 실제 있던 그렇군요. 건가 없던 건가로 저도 모르겠어. 이분은. 그거는 영화적 요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진짜로. 왜냐면 그 파파루디가 만약에 이 시나리오에서 빠진다 그러면 네. 지금보다도 단순해진다 더 그러면 심심하죠. 저는 더 폭발할 것 같아요. 예. 그 펠리페 페티시 약간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멘토가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근데 나오죠. 다큐멘터리 네, 상에서는 얘가 알아서 해결을 해요. 그 장피에르라는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군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은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넣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장페르라는 친구가 사진사죠. 예. 예, 예. 근데 사실 파파루디도 굉장히 이상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주인공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조언을 계속 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비용까지 예. 모아서 속물 기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게 다 이유가 모아서 있었다. 전달을 해주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그 조력자가 되는 마지막에 자기의 되게 중요한 물품까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아마 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네, 그런 도르래 같은 도르래 그런 것 같이 같은데. 생겼는데
약간 그거 왜죠? 줄자같이 생기기도 줄자 하고. 아니에요? 저 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별로 그것도 없었던 딱히 것 없고 같아요. 만약 예. 그거를 사용하는 장치라고 하면은 철근 와이어 쓰는 것에다가 그 나무 갖다 대면 막을 텐데. 걸어놨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 응. 주머니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냥 그건 저도 하나의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토끼발 같은 장치가 아닐까. 아니 또 그 루프나 이쪽의 전문가들은 그게 뭔지 알 알 수 수도 있을 있어요. 수 있겠네요. 네.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산악 막 그게 줄 타기 하고 이러시는 분들 뭔가 등반하고 그런 와이어가 분들은 있을 좀 때 알지 고르쇠 않을까요? 같은 그런 장치일 것 같은데 실제로 표현하거나 쓰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근데 팟빵에 제가 생각하기엔 쓰는 장면이 약간 중간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친구한테 그걸 전해주고 이거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쓰잖아요. 있잖아요. 그냥 라고 해서 거기서 줄 같은 게 쭉 나와서 줄이 나왔어요? 줄 센치를 쟀던 거 기억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그건 기억이 없네요. 잰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재는 장면 재다가 갑자기 뭐 경찰이 올라와서 숨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연결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경비원이 제일 처음에 올라와서 피자 먹으러 내려갈 때 그때 그때 제가 썼다. 썬 걸 보고 저건 줄자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모양은 참 줄자같이 생겼어요. 마지막에 맞아요. 이제 저기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싹 저기 보여주잖아요. 그 저기 잘 가지고 청바지에서 이렇게 있다고. 잘 가지고 있다고 슬쩍 보여주잖아요. 청바지에 그게 들어갈까? 되게 커 보이던데. 네. 그러니까 보면 딴 것들은 다 뺏겼는데 줄자 안 뺏겼다 이런 걸로 보여준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아니, 저게 뭐야라 그러길래 그 친구 얘기가 줄자야, 나와서 저. 말인데 다시 한번 참 그 펠페페펫이 못됐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 못됐어요, 이 게 사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몰아가지고 맞아. 기절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맞아요. 저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떨어져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려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도 거기서 죽을 생각이었는데 떨어지면 근데 근데 본인은 본인이 원해서 죽는 거지만 그 친구는 무슨 죄야? 그 영화가 자꾸 쫄깃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포인트가 보이는 게 일부러 고소공포증인 사람을 출연시켜. 실제로 그 사람이 고소공포증이에요. 아 그래요? 예. 고소공포증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첫 번째로 숨은 장소가 하필이면 이게 땅떨어지 같은 이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만드는 곳 뭐 이런 것 같은 곳이었고. 그것도 실제예요. 철근 그것도 실제예요.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중간에 뻥 뚫린 통로에 그 둘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것도 실제예요. 아, 거기 숨어 있었던 게. 영화상에서 안 나온 거는 그 반대편에 그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숨어 있는 거지 아니면 안 나오는데 건너편 건물에서 건너편 건물에서도 사람이 와서 그 경비원이 있으니까 숨었었고 그 사람 둘이 거기서 이제 그 철근 같은 거에 걸터 앉아가지고 영화상에서는 좀 길게만 나왔지 시간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이 거의 3시간 넘게를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절 안 한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찔하고 높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는 이 공포증이라고 하면 공포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렸을 때 고소공포증 같은 것도 없었고 뭐 놀이동산 이런 거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노는 것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여러 경험들이 생기면서 이게 믿음, 놀이기구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라는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아 그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쫄깃하지 않던 감정들이 점점 쫄깃해지고 쫄깃을 넘어서 이제 두려워지고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은 게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앙차선으로 쫙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거는 무서울 것 같아. 네, 입으로 빵 했어요. 네,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근데 버스가 저렇게 넘어오면 날 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를 한번 당했지. 네, 그 순간이 예, 믿음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도 중앙차선 쪽으로는 잘 운전을 안 해요. 왜냐면
상대 오는 맞은편 차들이 중앙선을 잘 지킬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죠. 가운데서 가는 건데 자꾸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에서 반대편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나랑 정면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운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모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쪽에서 내가 발을 헛디뎠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조차가 무서운 거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험이 만약에 전혀 없거나 무서운 곳에서 예, 뭐 이렇게 전혀 그게 경험은 없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무섭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겁이 많아지고 사실 그만큼 경험을 이제 통해서 뭔가 더 알게 되니까 겁도 많아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 세주 씨는 지금까지 별 그 큰 사고 없이 컸어요. 컸다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잘 살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맞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겁이 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약해서 그래서 겁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놀이기구 탈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이기구는 벨트라던가 이런 게 나를 묶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점검도 열심히 할 테고 그치.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믿음이 있죠. 타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내가 튕겨나가지는 않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그 계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주변에 나를 잡아주는 게 없어서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차이가. 지금 저를 되게 이렇게 온실화초처럼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적에 자전거 체인에 발이 걸려가지고 왼쪽 발목이 날라본 적 있고요. 아킬레스건 끊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심장 약하다고 했지만 저도 부정맥 있어요. 에이, 물론 그거는 지금 잽이 안 되는 게 남들보다 튼튼하게 만든 심장이라서 부정맥이 있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심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에이, 자전거 따위에 지금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중환자실에서 사망 선고까지 받았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냥 의사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좀만 더 심했으면 잘렸을 거야. 정말 저희 엄마한테 이제 장례 준비하세요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진짜 기적이라고 제가 한양대병원에 그때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이 다 얘는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예 정말 특이 케이스로 예, 살아난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러네요. 자, 슬슬 다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맛있게 보셨던 부분, 맛없게 보셨던 부분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팟캐스트가 저희가 이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을 적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랬나요? 네, 지금 40분 그러네요. 됐어요. 네. 그런데도 그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아무 내용도 없어서 할 말이 사실 영화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맛이 없는 부분 저한테는 뭔가 뭐 내용을 기대하고 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맛이 없었고 뭐 3D를 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2D를 봐서 영상적인 화려함도 뭐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맛없던 부분이고 맛 있었던 거는 뭐 그냥 그런 절실함에 대한 어떤 한 인간의 절실함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그 가치를 크게 봤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영화 정말 재미없게 봐서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예. 저는 특히 그리고 지금 더욱더 그런 게 지금 3주째 마션을 못 보고 있어요. 네. 좀 보세요. 네, 마션은 시간이 없어서 마션 재밌어요. 얼른 보세요. 네, 마션을 아직도 못 봐서 이번 영화도 그렇고 저번 주 영화는 그래도 즐겁게 봤으니까 뭐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불만 가득 찬 그런 계속 그 불만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마션을 보기 전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영화는 추천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3D 효과를
2D에서도 저거 3D로 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장면이 한 몇 군데 몇 군데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IMAX 3D로 네네. 보셨으면 좋겠지만 곧 지금 이제 내려갈 것 같다는 금방 내려갈 것 같으니까 빨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점도 솔직히 어떤 그런 진지함과 진지함보다는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적 요소, 이게 다큐멘터리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적 요소가 너무 좀 그랬기 때문에 별점은 저는 1점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 달렸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영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일단은 그 정말 감독님이 의도했던 대로 고공신이라던가 뭔가 되게 아름답게 약간은 컬처 같기도 하고 약간은 동화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가 주는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되게 노력을 해서 네. 어찌됐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 사람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그것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심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IMAX 3D로 봐서 그 영상미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줄 위에 주인공이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쵸.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빨간 눈을 하고 날라와가지고 갈매기인가요? 네. 그 빨간 눈이 제가 공포를 이렇게 느낀다라는. 보는데도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저 새가 주인공을 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주인공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뭐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 실화를 바탕이라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주인공 자체가 워낙에 성격이 약간 괴짜에다가 사이코 또라이죠. 예. 그러고 위트도 살짝 또라이 말 조심해. 또라이가 뭐야?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야, 예, 가만히 좀 죄송합니다. 계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괴팍하기도 하지만 좀 위트도 있고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 모든 걸 다 쏟아넣는 그런 성격이 되게 잘 표현된 것 같기는 한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다큐처럼 풀어서 사실 이해는 하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행복할까? 쌍둥이 빌딩을 뭐 왕복은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했다라고 막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막 많이 표현된 게 아니어서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영화가 끝났는데도 뭔가 보다 만 것 같은 약간 느낌 그런 게 조금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데 이걸 추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사실 IMAX 3D로 보신다고 하면 한 번은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꼭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관객들이 뭐 재미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찾아서 보기에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막 어떡하지 그러면서 봤기는 했는데 평점은 저도 2.5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참 보는 시각이
아까도 서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이게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인공의 아버지조차도 되게 무시하던 줄타기 하나를 가지고 어쨌거나 주인공은 본인이 끝끝내 이거를 이슈화해서 뭐 큰 사건으로 터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잘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한 줄 평은 사실 한 줄로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예. 가끔은 하늘을 보자.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라는 옛날에 유명한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 무슨 책에 나온 거죠, 그게? 옛날 하이틴 로맨스,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요새 올드한 것 유행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은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UFO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이거 맛있었던 거는 그 뛰어난 3D 효과를 일단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네. 아무리 눈에 편한 3D가 대사라고는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눈에 팍 튀는 그런 3D 효과를 바라는 거잖아요. 3D 영화라고 하면 깊이 있게. 그 눈에 진짜 뭔가 꽂힐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됐고 또 저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에 군더기가 너무 없어요. 맞아요. 그냥 풍성함 없이 막대기 하나 딱 꽂힌 것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의 상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매기 같은 것들을 네. 그런 요소를 긴장감을 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했던 자유의 신상 앞에서 죽은 것처럼 표현하든 네. 그런 것들을 긴장감을 풀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요소로 중간중간 잘 넣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맥스 효과가 진짜 엄청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1050db의 그 아이맥스 관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나도 그 현장에 있는 것 같다까지는 뻥이더라도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1050 IMAX가 새로 생긴 생겼어요. 거예요? 네. 새로 생겼어요. 그게 CGV. 우리나라에서 왕십리보다 지금 커요. 제일 좋은가요, 그럼? 제일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지방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부산도- 울산인가 있잖아요. 네, 저 거기 있고 최대. 꽤 큰 사이즈라서 이게 아이맥스 레이저 프린터가 들어올 수 있는 규격이거든요. 물론 레이저 프린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와서 레이저 프린터를 교체가 되면 레이저 프로젝터를 교체되면 네. 더 괜찮아질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아니니까 뭐 레이저 치고. 프로젝트요? 네, 프로젝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필름 IMAX 디지털인데 그러니까 그 레이저라는 건 또 새로운 기술인가요? 또? 빛을 투과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 필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레이저 프로젝터가 더 좋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필름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CGV가 쓰고 있는 그냥 디지털 프로젝터인데 발음을 지금-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레이저랑 필름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필름이 제일 좋아요. 네네. 근데 그 대신에 오래 쓰다 보면 화질 열화가 되니까. 네. 근데 레이저 프로젝터는 그거보다 좀 더 좋고 지금 쓰는 거는 그냥 일반 프로젝터인데 그거를 광량을 세게 쏘는 거기 때문에 화질 열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2K 같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레이저 프로젝터는 4K라든가 4K 이상이 되는 거고 필름은 4K 이상이 되죠. 훨씬 넘는 화질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컸기 때문에 그 IMAX 3D 효과가 엄청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도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름 위에서 그 줄타기 할 때도 그 줄이 크게 보이니까 네. 더 그런 실제로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줬었고 그리고 조토끼가 약간 이 주인공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하나 꽂히면은 거기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프랑스식 영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 근데 별로였던 점은 저는 되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었으면, 네, 고소공포증이 있었으면 진짜 그게 무서웠을 텐데. 그게 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 오히려 그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내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좀 무서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어떤간에 그런 공포를 전혀 못 느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처음에 한 발 디딜 적에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는데 진짜 내가 저 상황이면 저건 진짜 무섭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실제로 막 손에 땀이 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 제가 아까 말한 거에 잠깐만 덧붙일게요. 그 믿음에 관한 거.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소공포증 유발하는 영상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저도 쫄깃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런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거 요즘에 유행이래요. 네네. 아. 그러다가 막 떨어져 죽고 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영상들을 찍은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쫄깃한 그런 맛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진 않을 테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척만 하고 놀래키기만 할 텐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쫄깃해지지는 않지만 지금 리뷰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본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고소공포증이 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삶의 애착이 큰가? 그런가? 하여튼간 좀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저한테 영화 네. 자체에서 아쉬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IMAX로 보는 거 상당히 추천하고요. 꼭 이건 IMAX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별점 5점도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해서인지 이미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4.5점 주고 싶고요. 네.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영화를. 네. 스토리가 없어서 이 영화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막 꼬고 막 진짜 완전 케이팝 무비처럼 난관에 봉착해서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은데 물론 실제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담백하게 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5점 주고 싶고요. 네. 영화보다 이 감독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독이다. 진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독이 뭐 제가 꿈꾸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이 감독한테 드리고 싶고요. 네. 상당히 영화가 저는 좋게 봤었어요. 저는 정말 네. 안타까운 게 영화가 네. 분명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네. 단순한 내용을 정말 잘 풀었거든요. 그리고 IMAX를 봤으면 저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4.5점이나 5점을 줄 수 있는 영화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적 가치. 근데 이게 2D로 딱 보면요. 아, 이게 그렇죠. 집중도 안 되고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사실 저는 네. IMAX 3D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허전했어요. 허전한 게 아니라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약간 그런 감이 있어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그거는 해서. 이게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들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바가 뭔지도 알겠고 감독님의 의도대로 잘 만들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뭐가 뭔가 이렇게 이 프로가 뭐지라는 이렇게 명확하게 뭐가 딱 부족해도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만들어낼 때 너무 IMAX에서 보는 3D로 보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게 되면 네. 이게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서 그 평이 네. 굉장히 많이 엇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그 매드맥스도 그런 말 많았어요. 원래 그 IMAX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스크린에서 그 엄청난 음악들을 들으면 그게 흥먼지가 막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메가박스 같은 데서 뭐지 사운드 사운드 애트모스 그걸로 네. 그 음악을 들으면 네. 진짜 피가 끓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조그만 관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거에다가 뭐 담아서 그 IPTV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마션을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네. 그 애터모스 관에서 네. 일반 사운드로 초반에 네. 그 그래요? 재생을 해갖고 그 관람객들한테 뭐 죄송하다는 그 회원들한테 문자가 왔대나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도 애터모스를 안 트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틀지 않을까요?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보러 가야 돼. 메가박스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동대문인가 어딘가는 그 건물이 전기료를 안 내가지고 정전됐었어요. 정전됐다 그래서 그랬죠. 메가박스가 정전이 된 거예요. 메가박스가 안 낸 게 아니라 건물주가 안 낸 건물주가 안 거잖아요. 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닫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메가박스가 이틀인가 영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거는 문제도 메가박스 쪽도 억울한 완전 억울하죠. 건물주한테 건물주한테 손해가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메가박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메가박스는 예, 예. 그렇죠. 네. 그런 거 얘기하자. 네. 네. 하여튼간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마무리는 하고요.
1970년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일을 어떤 남자가 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그걸 해내죠.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이야기 펠리페 페티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물론 이거는 예술 행위로 인정되긴 했지만 상당히 불법적인 게 많은 행위였어요. 근데 1957년 냉전 시대에도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펠리페 페티과는 다르게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우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스파이 브릿지입니다. 자, 다음 주 영화에 네. 사실은 스파이 브릿지보다도 더 기대작인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뭐냐면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도 있고 아, 하나가 더 네. 있어요. 뭐였지? 뭐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검은 사제들과 다음 주 개봉작이 더 셰프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더 셰프. 네, 더 셰프는 더 셰프는 뭐 좀 그렇게 기대 안 되고. 더 셰프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고. 예, 그 남자가 요즘에 영화를 다 말아먹더라고요. 아마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신 분도 많을 근데 것 같아요. 우리 동원 씨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우리나라가 지금 셰프가 인기라서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비벼보려고 한 것 같은데 한것 영화 같은데 자체가 이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저 셰프는. 자, 지금 그 CGV 제가 어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예매 순위가 지금 스파이 브리치 9위고 네. 검은 사제들이 1위입니다. 검은 사제는 어쩔 수가 없죠. 강동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 오랜만에 저희 나오는 영화 뭔가요? 시어먹기가 2위는 뭐예요? 2위가 지금 그놈이다. 네, 지금 3위가 하늘을 걷는 남자, 4위가 마션이에요. 지금 네. 예매 순위인데. 네. 자, 검은 사제들 안 하고 스파이 브리치 하는 이유가 뭐죠? 글쎄요. 저도 두 개 영화 안 봤어요 일단. 아니, 그래도 이게 1위인데 왜 우리 1위 거 안 해?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PD맘이죠.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뭐 검은 사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스파이 브릿지를 선택했습니다. 저 지금 여기 뭐 박소담도 나오고 강동원도 그래요. 나오고 진짜 김윤석에다가 그 검은 사제들을 봤다면 박수함 씨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처음 요새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 그분을 쳐봤어. 이분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되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뿌듯한 감도 있고 아 내가 사람을 내가 잘 봤구나. 키웠어? 아니 내가 키우까지 아니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왜 그놈이다 안 했어요? 근데 딴거 우리 근데 지난번에도 마시오는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딴걸 저희는 했죠. 살짝 성남 비껴나갔잖아요. 뭐 이번에 이번도 비슷한 마찬가지가 거기도 아닐까? 하고요. 예. 예, 싶네요. 솔직히 말하면 하늘을 걷는 남자도 있지만 좀 더 비껴나가서 했으면 저는 더 랍스타도 해보고 싶었어요. 더 랍스타는 랍스타요? 뭐죠? 이게 어떤 남자가 2주인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섬에 사는데 그 사이에 연인을 못 만나면 자기가 지정한 동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던데. 동물도 되고 돼지도 되고 근데 이 남자는 랍스타를 택했어요. 네, 형은 강아지가 됐죠. 강아지인가 돼지인가 뭔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여자 배우가 하면 그 이름이 뭐더라? 레아 세이두가 나오거든요. 그 네. 여자가 되게 유명한 미디어 재벌의 손녀예요. 돈 무지하게 많은데 얼굴도 이쁘고 뭐 연기도 곧잘하고 그런 네. 배우인데 뭐 그 배우도 나오고 영화도 자체도 독특한 게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택했던 거고 근데 상당히 지금 반응이 둘 분이 되게 안 좋게 보셔가지고 내가 잘못 택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하여튼간 이번에는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 브릿지를 택했습니다. 검은 사제들이 스크린 X로 개봉을 해요. 개봉을 했었어요. 할 거예요. 네. 스크린 X로 개봉을 한 신기하네. 근데 스크린 X가 뭔가요? 스크린 X가 CGV에서 자기네 독자 개발한 방식인데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 정면에 보잖아요. 근데 정면이 양쪽 아니라 벽면에 양쪽 같이 벽면에 나오는 거? 투사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 용어로 영화를 만들든가 아니면 옆에 덧붙이는 그거를 용어로 영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개봉한다고 하니까 뭐 찍었겠죠. 그럼 나는 검은 사제들 보고 와야지. 여튼 다음 주 영화는 답사리 길어졌는데 스파이 브릿지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